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낚시는 항상 모험이며 반짝이는 연어부터 신비하고 무서운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수면 아래에 실제로 숨겨져 있는 것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와 신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부들이 카메라에 담은 가장 무서운 순간 20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로만 페드로 초프는 바다 깊은 곳에서 잡은 외계인 같은 바다 생물의 컬렉션을 공개했습니다. 39세인 그는 상업용 저인망 어선에서 일하며 주로 대구, 고등어 등을 잡습니다. 그는 종종 수면 아래 최대 1000m 깊이에서 낚시를 합니다. 주목할 만한 발견 중 하나는 턱이 갈라진 물고기로 들쭉날쭉한 이빨과 목구멍 뒤쪽에 더 작은 이빨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북대서양에서 대구를 닮은 2마리의 물고기를 발견했는데 둘 다 눈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특히 한 마리는 등에 이상하게 자란 것이 있었고 다른 한 마리는 입에서 촉수 같은 돌기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또한 물고기 아래쪽에 빨판처럼 자란 것을 보여주기 위해 거꾸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물고기는 바다 진해처럼 보였고 새까만 창살은 미소를 짓는 것처럼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2014년 2월 고대 청동 아폴로로 추정되는 그리스의 시와 사랑의 신으로 추정되는 동상이 지난 여름 가자 해안에서 발견된 후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동상은 이베이에 잠깐 등장했으며 2500년 된 것으로 추정되고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자우닷 아부가 낚시를 하던 중 해안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 작은 물고기가 모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노를 저어 그 장소로 갔고 물속에 누워있을 때 모래 속에 반쯤 묻혀있는 시체처럼 보이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황금색을 보니 그는 그것이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는 위치를 표시했고 가족들을 데려오기 위해 해안으로 돌아온 후 4m 깊이로 잠수했습니다. 4시간의 노력 끝에 그들은 물에서 그 물체를 건져 올렸고 그것은 옷을 입지 않은 남자의 동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수레에 싣고 그의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금거래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한 가족이 그 조각성을 살펴보고 그것이 청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한동안 그 동상은 50만 달러의 요구 가격으로 이베이에 등록되었지만 목록은 이후 사라졌다고 합니다. 파푸아의 어부들이 이전에 기록되지 않은 바다 생물을 잡아 과학자와 해양생물학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주목할 만한 발견 중 하나는 상어 크기의 거대한 아홀로트를 닮은 물고기로 일반적으로 바다가 아닌 민물 환경에 사는 생물입니다. 이것은 멕시코의 호수 단지에 서식하는 양서류입니다. 유충에서 성충 형태로 변태하는 대부분의 양서류와 달리 아홀로틀은 네오테닉이므로 평생 동안 어린 특성을 유지합니다. 이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그들은 완전히 수중에서 살 수 있으며 수중 환경에서 잘 번성합니다. 일반적으로 길이는 23에서 30cm이지만 파푸아에서 새로 발견된 표본은 훨씬 더 커서 작은 상어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아홀로틀의 색상은 흰색, 회색 및 짙은 갈색을 포함한 일반적인 음영으로 다양할 수 있으며 종종 특정 색소와 패턴의 존재로 인해 눈에 띄는 분홍색 또는 녹색 색소 침착이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아홀로틀의 재생 능력인데 이를 통해 잃어버린 팔다리, 심장의 일부, 심지어 뇌의 일부까지 재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언젠가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 치유 메커니즘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세포 및 분자 과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30일 스리랑카 어부 5명이 바다에 떠있는 병의 내용물을 마신 후 비극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안에서 약 590km 떨어진 곳에서 어부들이 탕갈레 어항에서 출발한 6명의 승무원 중 1명으로 어업 여행 중에 발생했습니다. 가얀 경감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병의 내용물이 술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불행히도 그 정체불명의 액체를 마신 그들은 다음날 오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승무원은 병원에서 위독한 상태로 끝났습니다. 병 속의 신비한 액체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다 보니 상하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독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멜라네시아에서는 맨손으로 상어를 잡는 것이 어린 소년들의 전통적인 입문의식으로 성인으로서의 전환을 알리고 부족 내에서 존경을 얻습니다. 이 연습은 용기를 시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바다의 무시무시한 생물에 대한 기술과 숙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맨손으로 상어를 잡는 기술은 여러 세대에 걸쳐 다듬어졌습니다. 상어의 행동, 해양 환경, 그리고 도구 없이 강력한 생물을 잡는 데 필요한 체력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젊은 입회자들은 종종 이 도전을 준비하기 위해 엄격한 훈련을 받으며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경험 많은 어부들로부터 배웁니다. 그들은 종종 상어를 유인하기 위해 코코넛 딸랑이를 사용합니다. 딸랑이 소리는 작은 물고기의 소리를 흉내내어 상어를 어부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더 가까이 끌어들입니다. 상어가 발견되면 죽은 물고기를 대나무 장대에 매달아 미끼로 사용하여 상어를 특정 지점으로 유인합니다. 상어가 미끼에 접근하면 구부러진 막대기로 올가미를 사용하고 상어를 잡으면 어부는 맨손으로 상어를 잡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15. 2019년 자메이카의 한 미디어 회사는 밧줄에 매달려 있는 큰 생물의 사진을 받았습니다. 지역사회의 한 무리의 남자들이 잭스강에서 낚시를 하다가 이 거대한 개구리 같은 생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크기에 충격을 받은 이들은 도망쳤지만 곧 작살총으로 무장하고 돌아와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한 환경 담당관은 나중에 그 사진이 진짜일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환경연구가들은 개구리가 결코 그렇게 크게 자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두 그 사람이 어떻게 사진을 찍었는지, 어떤 관점에서 사진을 찍었는지에 달려있으며 황소개구리일 수도 있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미국 황소개구리는 일반적으로 길이가 약 20cm까지 자라지만 더 큰 표본이 발견되었습니다. 환경 담당관에 따르면 이 수륙양용 개구리는 1960년대 식용을 위해 자메이카에 도입되었지만 개구리를 매력적이지 않고 무섭게 여기는 문화적 견해로 인해 계획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14. 한 어부가 물고기의 입안에 살고 있는 혀를 먹는 기생충에 소름 끼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물고기는 처음에는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로 잡았지만 입을 벌리자 혀가 있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이치가 나타났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 아굴하스 해안에서 케이프타운 출신의 27세 학생 돈 막스가 자신의 아이폰 7을 이용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혀를 먹는 이것은 아가미를 통해 물고기의 몸속으로 들어가 혀로 이동하여 물어뜯어 혈액 공급을 차단합니다. 혀를 부패시킬 수 있죠. 그런 다음 이것은 혀의 기능을 대신합니다. 이것은 숙주의 입안에 살고 있는 기생충으로 수컷으로 태어나 숙주 물고기를 발견한 후 아가미 아치에부터 암컷으로 성별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물고기의 혀로 이동하면 혈액 순환을 중단하여 혀를 악화시키고 영양분이 풍부한 숙주의 혈액과 점액을 섭취하여 생존합니다. 이 관계는 물고기가 겪는 출혈로 인해 주로 기생하지만 이것은 그 이상으로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물고기가 죽으면 이것도 죽는데 이것은 두 종이 상호 생존을 위해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13. 브류어리나 사람들은 물고기 덫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 구조물이라고 부릅니다. 뉴사우스 웨일즈 북서부의 바원강을 따라 위치한 은근우 트랩은 한때 원주민들의 중요한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오늘날 현재의 관리인들은 식민지 시대 이후의 피해와 방치를 한탄하며 이는 호주 유산의 오점으로 간주합니다. 수위가 낮으면 갈대가 키가 커지며 특별한 방식으로 배열된 노출된 바위에 태양이 비춥니다. 역사적으로 물고기는 작은 구멍을 통해 안내되었는데 지역 주민들은 돌로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트랩 벽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트랩은 다양한 수위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강한 해류에 대한 내성이 입증되었습니다. 2005년 이 물고기 덫은 호주의 국가유산 목록에 등록된 가장 큰 덫으로 등재되었으며 현지에서는 약 4만 년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뉴사우스 웨일즈에 있는 다른 함정들은 단지 3,000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은 1,000년 미만이라고 합니다. 12. 2023년 7월 고래 한 마리가 물 밖으로 튀어나와 보트에 부딪혀 보트가 전복된 후 그렉과 케니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극적인 사건은 파스카타쿠아 강에서 혹동고래가 발견된 지 불과 며칠 후 그리고 얕은 물에서 다른 고래가 목격된 지 몇 주 후에 일어났습니다. 이 고래가 사건에 연루된 고래와 동일인인지는 불명합니다. 고래가 배에 부딪혔을 때 그들은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고 뱃머리가 기울어지면서 쨍 아니면 도주 모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가 전복되자 케니는 고래와 배를 피하기 위해 수평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케니는 구명조끼를 자신의 보트에 두고 왔고 부양고리를 잡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물에 뛰어들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그렉은 물에 던져졌을 때 작동되는 팽창식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래의 머리가 배의 엔진에 부딪혀 떨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그 장면이 물에 빠지기 직전 그의 기억 속에 생생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11. 2023년 4월 원숭이 같은 얼굴을 가진 거대한 물고기의 사진이 카리브해의 트리니다드에서 잡힌 것으로 알려진 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입소문을 탔습니다. 이로 인해 고래를 잡아먹는다는 알제리 고릴라 물고기에 대한 기괴한 이론이 생겨났습니다. 이 주장은 단순한 소셜미디어 신화로 폭로되었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이국적인 동물 전문가이자 동물 관리인인 마이크 홀스터는 이 가상의 생물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그는 바이럴 이미지를 공유하며 이 알제리 고릴라 물고기의 놀라운 사진을 밝혔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이 물고기는 지난 겨울 아기 고래를 잡아먹었고 최대 크기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엘니뇨의 최고 속도에 달하는 9월에만 무리를 저어 이동합니다. 게다가 48세까지 살 수 있고 그는 초종자들에게 이 신화적인 짐승에 대해 추측되는 사실을 더 찾아서 나누어 주라고 격려했습니다. 댓글에 한 사람은 고릴라 물고기가 물과 육지 모두에서 숨을 쉬고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0. 2016년 일부 어부들이 네스호 바닥에서 바다괴물을 발견했는데 처음에는 진짜 네스호 괴물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원래 1970년 영화 셜록 홈즈의 사생활을 위해 만들어진 네스호 괴물의 9m 모델로 밝혀졌습니다. 50년 후에 재발견된 이 소품은 특수효과 전문가 윌리 비버스가 디자인한 것으로 셜록 홈즈가 네스호 괴물의 미스터리를 조사하는 영화의 한 장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디자인은 두 개의 혹과 긴 목을 특징으로 하며 고전적인 네스호의 괴물을 담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와일더는 혹이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머리와 목만 남기고 혹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모델이 부력이 줄어들고 물속에서 제어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 결과 모델은 네스호에서 침몰했고 촬영 중에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으로 돌아가서 수중 드론으로 네스호를 탐험하던 일부 어부들이 호수 바닥에서 눈에 띄는 큰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물체는 오랜 세월 동안 네스호의 바닥에 놓여있던 오래전 잃어버린 셜록 홈즈 내시 소품으로 밝혀졌습니다. 9.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녹화된 이 비디오는 두 명의 어부와 카메라맨이 악마라고 믿는 것을 추적하려고 시도한 것을 보여줍니다. 약간의 노력, 독창성, 인내가 필요하지만 결국 그들은 악마를 잡을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 내내 그들은 여러 번 어망을 들어 올리려고 시도합니다. 그들은 마침내 악마를 꿰어 잡으려고 하지만 악마는 매번 도망쳐 물에 더 가까이 갈 때까지 도망칩니다. 거기서 그들은 다시 덫을 놓았지만 이번에는 마귀가 도망칠 방법이 없습니다. 어부들은 그물을 세웠습니다. 마귀는 계속 그들을 따라다녔고 그들의 오싹한 경험에 절정이 이르렀을 때 마귀는 그물에 걸리고 맙니다. 이 비디오가 진짜일까요? 당신의 어부 중 한 명이라면 악마를 잡을 만큼 용감하겠습니까? 아니면 단지 도망칠 것인가요? 8. 2014년 800kg의 고블린 상어가 대만 해안에서 어부들에 의해 우연히 잡혔습니다. 길이가 약 4.7m인 이 특별한 고블린 상어는 대만 해역에서 기록된 가장 큰 표본 중 하나였습니다. 특유의 길쭉한 주둥이와 분홍빛을 띤 피부로 유명한 고블린 상어는 약 1억 2,5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혈통으로 인해 살아있는 화석으로 간주됩니다. 어부들이 저인망 어업 해저를 따라 그물을 끌고 다니는 어업을 하고 있을 때 뜻밖에도 상어를 잡아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6마리의 새끼를 데리고 있는 성인 암컷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냈고 어획량은 더욱 놀랐습니다. 고블린 상어는 일반적으로 100에서 1300m 사이의 깊은 물에서 발견되어 그들과의 만남은 매우 드뭅니다. 7. 이 영상에서는 자석 낚시를 하던 한 무리의 어부들이 부두교 의식과 관련된 가마솥이라는 뜻밖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터시티 마그넷 피셔스의 회원인 제이슨은 친구들과 함께 디트로이트 강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석 낚시를 하는 동안 그는 깊은 곳에서 도구, 말굽, 묵주와 함께 신비한 가마솥 3개를 끌어올렸는데 이는 이 지역의 마법 관습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강에서 끌어올린 가마솥은 종종 부두교나 요술과 같은 전통에서 다양한 마법 및 영적 관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마솥은 물약을 끓이고 의식을 수행하고 의도를 나타내기 위한 상징적인 그릇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개인의 욕구나 필요를 나타내는 개인 소지품이나 물건을 가마솥에 넣어 의식의 효과를 높이기도 합니다. 허브, 크리스탈 및 기타 천연 재료는
종종 지구와 지구의 에너지를 연결하는 데 사용되어 의식의 의도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6. 바다 표범이 바다에서 나타나 남자 중 한 명에게 문어를 던졌을 때 카약을 타는 사람들은 예기치 않게 가연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희귀한 부분은 바다 표범이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그를 때렸다는 것입니다. 바다 표범은 지능과 장난기가 많은 행동으로 유명하며 종종 바다 생물과 상호작용하고 때로는 인간과 상호작용합니다. 이 비디오에 나오는 바다 표범은 카약을 타는 사람들을 새로운 엔터테인먼트의 원천으로 보고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문어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호작용의 한 형태로 장난스럽게 보였지만 바다 표범이 자신의 영역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면 위로 떠올라 장면을 만들어냄으로써 바다 표범은 자신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5. 2024년 9월 이스탄불 아르나부트퀘이 해안에서 한 어부가 폭발물이 들어있는 철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사건은 이날 오후 카라부른 지역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어부는 바다에 나가 있다가 수면 위에 떠있는 철제 물체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배에 묶어 육지로 가져왔습니다. 물체를 잡아당겨 보니 폭발물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당국에 이 사실을 알렸고 당국은 팀을 현장으로 보내 추가 조사를 위해 철제 물체에서 폭발물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 현지 주민은 그 사건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해변에 앉아 있을 때 그들의 친구가 그의 배 뒤에서 무언가를 당기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그것이 단지 쇳덩이나 통나무라고 생각하고 해안으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폭발물은 보이지 않았고 물체를 기울이면 폭발물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즉시 당국에 신고했고 당국은 신속하게 도착하여 인근 식당을 포함한 지역을 대피시켜 결국 물체를 해체했습니다. 4. 늦은 밤 바다 한가운데에서 상업용 어선을 탄 어부가 인어를 발견했습니다. 카메라를 잡기 전 그는 선원들을 파멸로 이끄는 것으로 알려진 사이렌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영상에서 인어들이 무서운 속도로 보트 양쪽을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 사건이 매우 섬뜩합니다. 그러나 바다의 광활함과 우리가 바다에 대해 진정으로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상황을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듭니다. 당신이 영상 속 남자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비디오를 본 후 다시 바다의 보트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3. 2018년 8월 13일 온타리오 호수에서 자유비행 프로그램 첫 번째 역사적 유물이 성공적으로 회수되어 캐나다 항공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상징적으로 CF-105 아브로 에로우 항공기의 유물을 찾는 데 전념하는 라이즈 더 에로우 팀은 캐나다의 혁신과 기술력의 상징으로서 이 놀라운 성공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1950년대에 설계된 델타윙 요격기로 첨단 기술과 기능으로 유명합니다. 캐나다 왕립 공군의 주요 요격기인 이것은 15,000m 이상의 고도에서 마 2의 속도에 도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1959년에 이 프로그램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취소되어 영원히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되는 많은 프로토타입과 모델이 파기되었습니다. 1954년 온타리오 호수에서 시험 발사된 세대의 원래 자유비행 모델 중 하나가 현재 호수의 유물로 회수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개발에 결정적이었고 최종 설계의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64년 이상 호수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이 모형은 해안으로 옮겨져 캐나다의 항공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2. 2019년 1월 한 어부가 트위터에 인상적인 이미지를 공유하며 그물에 걸린 거대한 물체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반응은 놀랍고도 유머러스했는데 많은 사용자들이 그에게 그냥 다시 던져버리라고 조언했기 때문입니다. 물체는 영국 대본의 토베이 근처 브릭섬 해안에서 발견된 1톤짜리 폭탄으로 밝혀졌습니다. 브라이언 데이비라는 이름의 한 어부가 이 이미지를 온라인에 게시했을 때 물체의 성격에 대해 많은 추측이 있었습니다. 데크레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주로 사용된 폭발물의 일종인 낙하산 쥐레라는 것을 빠르게 식별했습니다. 약 2.5m 길이의 이 폭탄은 비행기에서 떨어뜨리고 낙하산을 통해 전개되도록 설계되어 땅에 도달하기 전에 폭발할 수 있습니다. 낙하산 쥐레는 파괴적인 효과로도 유명했습니다. 영국 공군 폭격기 사령부와 루프트바페 모두 이 무기를 사용했으며 폭발 시 거리 전체를 파괴할 수 있고 폭발 반경은 최대 100m였습니다. 전쟁 초기에 영국 공군에 의해 처음 배치된 이 쥐레는 분쟁이 진행됨에 따라 더 강력한 블록버스터 폭탄을 위해 결국 단계적으로 제거되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이러한 무기의 잔해는 여전히 여러 곳에서 발견되어 이러한 무기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 브랜든이 빅서의 안개 낀 험준한 해안선을 따라 낚시를 하는 동안 짙은 안개에 휩싸여 해안선이나 주변의 모든 것이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는 고프로를 새로운 카메라 각도로 설정했지만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영상을 검토했을 때 그는 큰 파도가 지나갈 때 신비한 바다 생물이 물속을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빅서의 깊고 신비로운 바다를 감안할 때 이 바다 생물은 호기심 많은 돌고래나 백상아리에서 거대한 고래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될 수 있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에 신화적인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기도 하죠. 어쩌면 그는 전설 속의 바다의 노인과 같은 신비한 존재, 특정 해안을 지키는 것으로 알려진 정체불명의 영혼 또는 크라켄의 먼 사천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종종 뱀과 같고 해안의 파도를 통해 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묘사되는 신화적인 바다 생물, 바다뱀과 목격을 연결합니다. 안개로 뒤덮인 빅서의 야생 바다에서는 일부 신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현실에 더 가깝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낚시를 하러 가서 이상한 것을 본 적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더 많은 동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